오늘 되게 오랜만에 왔네. 근데 오늘은 맨날 미용하는 영상만 찍었으니까 일반인 관점에서 궁금한 거 그런 거 물어보는 걸로 할게. 애견 미용사 되려면은 학원을 가야 된다고 했잖아. 학원에서 좀 배워야 된다고 했잖아. 학원을 졸업하면은 바로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견습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도 많이 들었거든? 사실 내 지인이면 나는 비추야. 왜냐면 샵이나 병원 가서 기술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뭐 고객 응대하는 거나 컴플레인 해결하는 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거든? 미용인은 장사하다 보면 진짜 별일이 많아. 근데 컴플레인 해결하는 거라든지 고객 응대하는 거라는 거는 응. 사실 그냥 다른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좀 배울 수 있잖아. 서비스직에서 종사하면서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 도움은 되겠지만 솔직히 학원 졸업해서 그냥 바로 차 차렸는데 보호자랑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 실장님이나 원장님한테 하다못해 상담이라도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경험을 쌓은 다음에 샵을 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아까 견습을 뽑는 데가 없다고 했잖아. 잘 없지 요즘? 그 회사도 대부분 이제 중고 신입 뽑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경력직 맞아. 뽑으려고 하지 신입을 잘 안 뽑으려고 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사실 신입들은 갈 곳이 없잖아. 그렇지. 근데 견습을 뽑는데 고민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 첫 번째는 비용적인 거가 있겠지? 비용 쪽이라는 건 어떤 게 있는 거야?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 애견 미용은. 1대1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견습이면은 아무래도 혼자서 한 마리를 완성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 한 마리에 해당되는 미용비를 벌 수 없겠지. 근데 또 최저 시급을 맞춰서 줘야 되잖아. 그러면 비용이 안 맞지. 나는 그런 거 같은데 와서 그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실수하면 상처가 나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게 좀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방금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사실. 아무래도 애들은 미용하면서 움직이고 또 어떤 애들이 올지 모르잖아. 근데 경험이 없으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거나 미용적인 스킬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상처가 날 수도 있어. 우유 사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 되게 많은데 되게 오랜만에 왔네. 애견 미용실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창업을 해야 된다 생각해? 최소 내가 미용을 한 2주 정도는 채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나가는 고정비를 다 충당하고도 내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다라고 딱 계산이 됐을 때 차리는 게 좋겠지. 고정비 중에 뭐가 있어? 월세를, 월세, 세금. 세금? 세금이 뭐가 있는 거야? 세금은 이제 건보료. 건보료, 국민연금, 그렇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개인소득, 그리고 부가세 이렇게 4개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이제 재료비도 나갈 거고. 소금 있잖아. 뭐 애들 쓰는 소미나 샴푸, 린스, 그 외에 소독약 같은 거, 청소할 때 쓰는 소독약 같은 것도 있겠고. 많지. 은근 짜잘하게 나가는 재료비가 많아. 뭐 가위, 가는 연마 비용이라든지 맞아. 뭐 그런 거 이게 사진 찍으면은 그런 거에 관련된 물품들도 사야 되잖아 매달. 맞아. 뭐 또 있을까 이거 말고? 그 외에 뭐 공과금. 공과금, 전기세가 좀 전기세. 많이 나오지? 드라이브랑 뭐 이런 거에서. 드라이기도 써야 되고 난방비도 애들 겨울에는 춥지 말아야 되고 여름에는 더우면 안 되니까 많이 나가지. 난방비랑 그 드라이기 때문에 나가는 전기세가 제일 큰 것 같아. 그러면 그 상가 알아받을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어? 뭘 주의 깊게 봐야 돼? 그 동네를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 동네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희가 사는 동네나 익숙한 동네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은 최소 한 달은 계속 가서
봐야지 어떤 사람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동네 강아지는 많이 키우는지 강아지를 많이 키운다면 강아지들이 주로 어떤 스타일을 많이 하고 다니는지 그런 거? 잘 아는 동네면 사실 안다? 여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아니면 차가 많이 다니는지 아니면 여기 곧 재개발된다고 돼 있네? 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안다? 근데 잘 아는 동네가 아니면은 그걸 모르잖아. 그리고 잘 아는 동네 해가지고 세연쌤 같은 경우는 이득 본 것도 있잖아. 원래 일하던 그치, 동네에서 맞아. 창업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손님들이 많이 와 주셔가지고 맞아. 그 자리 잡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일을 해보고 그 동네에 창업하는 게 나쁘지 않겠네. 그치, 그게 베스트지. 손님들도 좋지. 왜냐면 애들이 손 바뀌면 아무래도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근처에 차리면 따라올 수 있으니까 보호자님들이 자동으로 같이 오지. 권리금 내는 목 좋은 상가 이런 데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 좋지. 자리 좋으면 당연히 좋겠지. 근데 이게 자리 좋으면 권리금이 비싸잖아. 근데 알다시피 이게 초기 창업비가 엄청 많이 든단 말이야.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 혼자 샵. 그리고 사실 이게 애견 미용도 그렇고 예약제로 하고 있는 샵들은 거의 그냥 가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없고 다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나는 막 완전 번화가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또 대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또 애견 미용실로는 안 좋은 것 같은 게 그래도 이제 강아지들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확 뛰쳐나갈 때가 있잖아. 맞아. 근데 이제 도로나 이런 데면 이제 또 위험한 것도 있으니까 맞아. 난 오히려 애견 미용실은 좀 안쪽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손님들도 보면은 너무 시끄러운 데보다 좀 조용한 동네를 선호하시기는 해. 그리고 세연쌤 그 별명도 있었잖아. 여기 지역에 부동산 알아볼 때 맞아. 하도 많이 돌아다니고 세연쌤 유명했잖아 여기. 맞아. 막 부동산 가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말한다? 그러면은 막 이제 돌려 전화를 아는 부동산업자한테 뭐 좋은 자리 있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 아가씨? 그 아가씨 아직 안 구했대? 이러고 나를 아는 거야. 그거 너무 당황스러웠지.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으면 그리고 눈 뜨면은 부동산 가고 눈 뜨면은 네이버 부동산 찾아가지고 전화하고 부동산 거의 다 봤어요. 한 80~90%는 다 봤을걸? 부동산 한두 군데만 딱 가보고 그 상가 구하는 거는 사실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많이 돌아다녀야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 우리가 듣고 싶어? 이거 뭐야 이거? 트로트 가수? 트로트 가수예요? 기분이 좋은데? 앉아. 아이고 귀여워. 새로운 애 두 번째 손님이야? 이번에 하는 아이가 하는 미용이 스포팅이잖아요. 스포팅 아니야? 가입하는 아 가이컷이에요? 가이컷하고 스포팅하고 차이가 뭐예요? 스포팅은 몸 밀고 다리만 가로가 밀는 거. 몸을 민다면 어디까지 미는 거예요? 여기 여기 몸통 다 밀고 어디부터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 꾸준히 빗질을 할 수 있다 하면 가입하는 거고 조금만 좀 수월했으면 좋겠다 하면 스포팅 하는 아까 첫 번째 아이도 비숑이었는데 두 번째 아이도 비숑이에요?
그럼 아까 상가 구하는 것까지 했잖아. 응. 그럼 상가 다 구한 다음에는 그 다음 절차가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준비를 해야 돼. 이게 애견 미용이 허가제거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 등록이다. 그래서 구청에 일단 전화를 해가지고 그 필요한 조건이 뭔지 물어봐야 돼. 근데 그 필요한 게 대충 대략적으로 뭐가 있어? 난방 시설이나 소독 시설이나 CCTV 같은 거, 그리고 고객실이랑 미용실 분리해야 되는 거. 그 분리라는 게 뭐 이런 가벽이 있어야 되는 거야? 관할 구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는 분리만 돼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나는 털이 밖으로 나가는 게 싫어서 가벽으로 한 거야. 아, 그 나도 궁금하긴 했어. 어떤 미용실 가면 여기 위에 천장에 응, 뚫려 있는 것도 있거든. 맞아. 근데 그게 어떤 데는 다 막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정확한 거는 자기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 근데 너 처음에 응. 애견 미용업으로 등록 안 하고 소매업으로 등록했잖아. 응. 근데 특별히 그렇게 소매업으로 먼저 등록한 이유가 있어? 아, 왜냐면은 이 시설을 구비를 하려면 어쨌든 비품 같은 거 다 구매를 해야 되잖아. 포스기 같은 거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거든. 가맹점 등록을 해야 돼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애견 미용은 허가제잖아. 그래서 허가 받기 전까지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오니까 그 소매업으로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각종 집기나 비품 같은 걸 사는 거야. 아, 그럼 소매업으로 먼저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 먼저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러고 나서 다 준비를 한 다음에 구청에 실사가 나오면 허가를 받아서 미용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거지. 아, 그럼 그 허가 나는 것까지 고려해서 응. 인테리어 업체한테 잘 전달을 해야겠네, 인테리어 할 때. 맞아.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인테리어 업차 고를 때 좀 응. 주의 깊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일단은 무조건 좀 견적을 많이 받아보는 게 좋아. 견적? 응. 그럼 견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 돼? 내가 필요한 조건이 있잖아. 우리처럼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전기를 많이 쓰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놓고 뭐 바닥이나 이제 벽 같은데 자재도 생각해 놓은 거 있으면은 미팅할 때 말을 해. 그러면 이제 미팅이 끝나면은 거기서 견적서를 주거든, 업체에서. 근데 그 견적서를 잘 봐야 돼. 왜냐면은 견적서를 똑같은 견적서를 주는데도 어떤 데는 막 그냥 대충 자재비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써 있고 그냥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자세히 써서 주는 데가 있거든. 이런 거를 잘 따져가지고 결정하는 게 좋아. 그럼 상세 견적으로 주는데 업체를 찾는 게 좀 낫겠네. 그렇지. 인테리어도 요즘 사기가 엄청 많다는 거야. 그래서 알아봤거든. 여기저기 막 검색해보고. 근데 무조건 상세 견적서 주는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 사기를 좀 피하려면. 근데 우리가 견적 받은 데 중에 상세 견적 달라고 했더니 응. 우리 한번 그 쌩 당한 적 있잖아. 맞아. 아니 자재비가 하나도 안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자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를 달라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연락 두절이.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잘 모를수록 견적을 좀 여러 군데 잡아서 비교해보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이 인테리어에서 딱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뭐야? 바닥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 바닥? 어. 왜냐면 바닥을 아이들이 막 오줌도 싸고 이러잖아. 그러면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타일로 하기를 원했고 타일도 이렇게 반딱반딱한 타일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무광인 타일이 있거든. 근데 나는 무광인 타일을 원했던 게 아이들이 넘어질 수가 있어. 그 반딱반딱한 타일은 이게 되게 구하기 힘든 타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구하기 힘든 타일이야? 응, 나 강남까지 가가지고 내가 보고 왔어. 인테리어 할 때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또 전기를 엄청 많이 쓰잖아. 전기 많이 쓰지. 왜냐면은 응. 여름에 에어컨 계속 24시간 틀고 있어야 되고.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한 번 탁 킬 때 순간 전력을 엄청 많이 먹거든. 근데 그게 전기 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전기가 그냥 내려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전기를 쓸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 사람을 한 명을 더 쓸 거라면은 거기에 맞게
미리 다 구상을 해놓고 전달을 해야겠지? 그렇게 이제 다 세팅을 했다? 응. 이제 그러면 미용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 그 동네 시세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지? 동네 시세? 동네 샵이나 동물병원 같은 데 있잖아. 음. 성능을 내서 내가 이 정도 가격대면 감당이 가능하겠다. 아니면은 그래도 기존 손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해야겠다를 판가름을 해가지고 가격을 정하는 게 맞겠지? 그럼 가격을 올렸잖아, 세연쌤은. 응, 올렸어. 가격을 올렸는데 손님들이 거의 다 따라왔어? 내가 연락드린 손님은 한 80%는 따라온 것 같아. 오, 많이 따라왔네. 근데 나는 사실 가격보다도 응.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 세연쌤 뭐라고 생각해? 우리 아이가 미용을 갔다 와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편하게 미용 받았구나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미용사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애견 미용에서 미용이야 아이의 안전이야? 무조건 아이의 안전과 스트레스지. 스트레스 관리지. 미용은 둘째지. 그럼 나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 일반 사람들은. 그 강아지들 중에도 그 입질이 심한 강아지들 있잖아. 맞아. 아니면 막 얼굴 컷할 때 막 얼굴을 가만히 못 있는 아이들도 맞아. 있잖아. 맞아. 그런 애들 사실 위험하잖아. 위험해. 그 미용을 진짜 못하는 상황이 됐어. 응. 못해. 미용을 얘를 하다가 아니면 얘를 하면은 다칠 것 같아, 얘가. 응. 그러면 보호자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보호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 나도 잘 모르는 상황이면은 아니 그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애견 미용사의 역량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애기가 뭔가 문제 행동을 한다 동영상을 찍어놓고 대부분 그 납득하시긴 하거든. 근데도 난 못 믿겠다. 우리 애가 막 그런 게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러면은 동영상을 보여줘. 그러면 거의 납득을 하셔. 나 이거랑 비슷한 거 하나 더 물어볼 거 있어. 뭐야? 우리 와르님 펫에서 어. 그 미용 끝나고 사진을 찍어서 전달해드리잖아, 손님들한테. 응. 근데 가끔씩 이제 사진을 못 찍을 때도 있잖아. 맞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야? 어쨌거나 사진을 찍을 때 아이가 어느 정도 가만히 있어야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 근데 그 가만히 있는 거 자체를 스트레스 받아 하는 애들이 있어. 막 계속 내려오고 싶어하고 막 울고. 그러면은 솔직히 아까 말했듯이 아이의 안전과 스트레스 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아까 부동산 관련돼서 질문할 때 하나를 내가 못 물어본 게 있어. 그 부동산 상가 알아보잖아. 근데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거 주차 가능한지를 그 중요한 요건으로 본 거야? 우리는 예약제잖아. 그리고 특히 우리 샵 같은 경우는 인스타나 유튜브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무조건 주차장이 있어야 돼. 주차장이 없으면 안 와. 귀엽지? 호빵이 베넷미용 너한테 한 애야? 맞아. 오늘의 세 번째. 호빵이 몸무게가 몇 킬로나 늘었다고? 3배 됐어, 3배. 원래 1점 몇 킬로였는데 3점 몇 킬로 됐어. 귀여워. 두 번째 손님, 호빵.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빵! 내가 안 불렀어. 내가 안 불렀어. 좋대. 이영표 드리블. 오, 어디가? 어디 가냐고? 예, 세 번째 손님 오셨습니다. 짜잔. 이리 와. 내가 그렇지. 네, 예쁜 강아지. 세 번째 손님이에요. 근데 큰 푸들도 매력이 있네. 골다도 좋지? 귀여운데 착하고. 짱짱하지.
오늘은 비숑 푸들이네. 응. 근데 왕푸들이네. 근데 엄청 왕푸들은 아닌데. 키가 커서 그래 보이는 거지. 귀엽다 근데. 근데 또 질문해도 돼? 응. 질문 왕이지. 가게 차리고 나서 응. 가게 홍보해야 되잖아. 응. 홍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응. 방금 유입된 순위가 어. 첫 번째가 소개가 제일 많고 소개? 두 번째가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보고 응. 세 번째가 블로그. 블로그? 응. 블로그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돼?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체험당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응. 그 뭐 제공해주고 이렇게 받는 거로 하잖아. 응. 근데 너는 네가 직접 쓰잖아. 응.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 체험단 좋지. 이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응. 하는 거지. 근데 블로그 쓰는 그런 양식이나 응. 뭐 방법 같은 게 있어? 노하우나? 나 근데 예전에 응. 다른 일 할 때 거기서 안 방법대로 그냥 하는 거라서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 로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응. 응. 일단 나는 사진을 무조건 많이 올리고 응. 그 다음에 사진에 밑에 그 부가 제목 다는 데가 있어. 응. 그 제목 다 달고 응. 그 동영상 올리면 좋고 그 다음에 무조건 그 꾸준히 해야 돼. 뭐든지 SNS는. 그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일단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왜냐면은 블로그 같은 경우도 그게 랭킹이 있어. 그 랭킹이 높을수록 딱 검색했을 때 맨 앞에 나오는 거거든, 내 블로그가. 이제 근데 하나도 안 하면은 네이버 블로그 랭킹이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네이버 블로그 랭킹에 올리기 위해서는 꾸준히 올려야 된다. 내 생각에는 너 이거 창업하기 전에 인스타 팔로우 좀 있었잖아. 응. 창업하기 전에 어느 정도 SNS를 좀 키워놓고 창업하는 게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아. 맞아. 맞지? 맞아. 근데 나는 처음에 인스타 사실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재밌어서 했거든. 처음에 그냥 강아지들 이뻐서? 그냥 너무 예쁘고 막 미용 사진 너무 귀엽고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미용하는 거 자랑하고 싶고. 근데 막 지금 보면은 되게 막 못한 것도 많아, 옛날 거는. 근데 그때는 제가 좋아서 시작했다가 점점 이게 키울 수 있게 되니까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약간 다 추억이네. 그치, 내가 옛날에 미용을 얼마나 못했는가. 그러면은 창업 전에 전부 다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유리한 거네. 그치, 뭐든지 꾸준히 준비를 해놓는 게 안 망하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근데 너가 뭐 몇만 뭐 팔로우나 응. 뭐 인플루언서 정도는 아니지만 응. 그래도 이 동네 미용사 중에서는 팔로우가 좀 많은 편이잖아. 응. 그 팔로우 늘릴 수 있는 노하우가 뭐 있어? 올릴 수 있는 노하우? 응. 근데 진짜 제일 근본적인 거는 응.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음. 미용 사진이 잘 나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좋아요도 많이 오는 거고 좋아요가 많이 나오면 나중에 팔로워도 많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미용 사진도 이뻐야 되는데 응. 팔로워 좀 획기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 너만의 팁. 나는 언제 확 늘었냐면 응. 지금은 릴스 많이 하잖아. 응. 근데 내가 처음에 인스타 할 때 릴스가 없었고 어느 순간 생겼거든? 응. 근데 이게 뭔가 새로 생긴 걸 많이 활용을 해주면 응. 거기서 뭔가 내 계정을 추천을 해줄 것 같은 거야, 인스타 자체에서. 응. 그래서 나는 그때 릴스를 좀 많이 올렸어. 그리고 그때 릴스 타고 신규 유입이 많이 됐어. 나 네가 올린 릴스 중에 제일 웃긴 거 있어. 뭐? 그 영차 릴스. 아이 10대로 이거? 그거 드라마 뭐였지 그거? 그거 마스크걸. 나 그게 제일 재밌었어. 그리고 최근에 조회수 좀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 좀 사람들한테 정보 같은 거 줄 수 있는 릴스. 사람들 SNS에서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견습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보다는 미용에 대해서 많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선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이런 사실이 있네 이러고 다른 사람 자기 친구들이랑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강아지 집에서 홈케어할 때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 하고 참고를 하는 거지. 지금 또 우리가 찍고 있는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 근데 어쩌다가 유튜브를 하게 된 거야? 처음에 병원에 근무할 때부터 했는데 혼자 좁은 미용실에서 혼자 찍고 편집하고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그게 약간 도파민이야. 조회수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져서 자꾸 중독돼. 여러분 들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세연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연히 나를 홍보하기 위한 것도 있긴 있거든. 근데 둘째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미용을 그냥 맡겨놓고 가는 거잖아. 나 같아도 보호자가 궁금할 것 같아. 우리 애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우리 강아지 미용 잘 받네? 아니면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쁘게 안전하게 미용 받으면서 하네? 하고 안심할 수 있잖아? 내 강아지가 미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약간 보호자들한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도 있지. 나도 이거 하기를 잘한 것 같아. 유튜브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거든. 맞아. 나 얼마 전에 조금 재밌는 거 있었어. 네가 말해준 것 중에. 뭐? 맞아. 뭐였냐면 갑자기 보호자한테 연락이 온 거야. 쌤, 얘 아세요? 뭐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비숑 사진이 하나 왔길래 사실 우리 가게 비숑이 진짜 많잖아. 자기 일하는데 온 손님인데 미용이 너무 이쁘더래. 그래가지고 보호자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미용 어디서 했냐고. 그랬는데 마일린 펫에서 했대. 그래서 보호자랑 빵 터졌대. 그래서 세연쌤도 기분 좋았겠네. 기분 완전 좋았지. 마지막으로 자영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해? 나는 성실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예약 시간보다 한 20-30분 일찍 출근하잖아.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매일 그 시간에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샵이 있고 매일 항상 안 열려있는 가게가 있어. 보면 항상 그렇게 매 시간에 열려있는 샵은 장사가 잘 돼. 손님이 많아. 근데 그렇게 안 열려있는 샵 있지. 아니면 뜨문뜨문 열려있는 샵. 나중에 열렸을 때 보면 손님이 없어.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 애견 미용 예약제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아침에 예약이 없어. 그러면 출근을 해야 된다 생각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솔직히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잖아. 여기는 맨날 열려있네. 여기는 맨날 닫혀있네. 그게 그 가게 이미지거든. 꼭 미용을 안 하더라도 뭐 블로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아니면은 진짜 그냥 와서 가게 대청소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비는 시간에. 나는 그래서 항상 나가서 준비하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 그런 게 이제 성실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성실함의 일종이지.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뭐 창업하는데 뭐 더 문의할 게 있으신 분들은 그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연쌤이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달아주실 겁니다. 대신에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그렇답니다.